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반 마님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운 피단옷에 금비녀 꽂고 코방귀도 안 끼며 거들먹거리는 모습. 천한 것들은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백성들 깔보며 사는 게 양반 마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사또 부인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양반 낮에는 관아에서 피단옷 입고 백성들 없인 여기다가 밤이 되면 몰래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장터입니다. 그것도 그냥 장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천조각 깔아놓고 점쟁이 행세를 했습니다. 손금 봐드립니다. 애군 풀어드립니다. 평소에 점쟁이들 사기꾼이라고 욕하던 양반이 본인이 직접 점쟁이가 되어서 백성들 돈을 뜯어먹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관아 창고에 쌀이 산더미인데 무슨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사람 속이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데 이 사또 부인 하필이면 본인 남편한테 정체가 들통났습니다. 그것도 장터 한복판에서 말이지요. 장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관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또 부부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 어느 고을에 소문난 탐관오리 사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또는 벼슬자리에 앉은 지 3년째였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악명이 자자했지요. 농사지은 콕식의 절반을 세금이라며 뜯어가고 송사를 맡아달라 찾아오면 뇌물부터 요구했습니다. 돈 없으면 관아 문턱도 밟지 마라. 이것이 사또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사또는 날마다 관아 뒤뜰에 앉아 술상을 받았습니다. 피단 두루마기에 옥으로 만든 갓끈을 달고 백성들이 바친 진상품으로 배를 채웠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벼슬이야. 일 안 하고 떡 먹기지 뭐. 사또는 배를 두드리며 흐뭇해했습니다. 관아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사또의 창고에는 쌀과 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또 부인 또한 남편 못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양반가 교수 출신으로 집안 배경 하나는 화려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남들보다 잘났다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쳐다보다니. 부인은 장터에 나갈 때면 몸종 셋을 대동하고 나섰습니다. 피단 치마에 금빛 비녀를 꽂고 손에는 수놓은 부채를 들었지요. 지나가는 백성들이 고개라도 들면 당장 호통을 쳤습니다. 사또 부인의 방에는 장신구가 넘쳐났습니다. 비녀만 해도 20개가 넘었고 놀이개는 철마다 바꿔 달았지요. 옷장에는 각종 색깔의 치마 저고리가 빼곡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옥색 피단으로 치마를 해야겠어. 지난달 것은 이미 질렸어. 부인은 날마다 새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또가 백성들한테서 뜯어낸 돈이 고스란히 부인의 치장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부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또 부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부인은 몰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뒷문으로 향하는 부인의 모습을 몸종 한 명이 우연히 목격했지요. 마님께서 새벽에 어디로 가시는 걸까? 몸종은 궁금했지만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하인들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다른 몸종도 부인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마님께서 화장도 안 하고 나가시네? 평소 같으면 비녀 하나 꽂는데도 한식경이 걸리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얼굴도 제대로 씻지 않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더니 급하게 나가는 것이었지요. 몸종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마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혹시 남정네라도 만나러 가시는 건 아닐까?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몸종 둘이 작정하고 부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인기척이 들리자 두 몸종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부인이 뒷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저기 가신다. 몸종들은 한참을 떨어져서 부인을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인의 뒷모습만 간신히 보이더군요.
부인은 마을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요? 마님께서 장터에? 몸종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 장터 같은 곳은 천한 백성들이나 가는 곳이라며 코방귀도 안 끼던 부인이 아니었습니까? 부인은 장터 한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바닥에 깔았지요. 그 위에 조약돌 몇 개와 작은 막대기를 놓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종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뜨자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손금 봐드립니다. 애군 풀어드립니다. 신통한 점괘로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몸종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또 부인이 점쟁이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의 변신은 완벽했습니다. 평소 고고한 양반 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구수한 사투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장돌뱅이 점쟁이가 되어 있었지요. 여보게들, 요즘 집안에 애군이 낀 것 같지 않은가? 내가 딱 보면 알아. 지나가던 아낙네 하나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봐주시겠어요? 부인은 아낙네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 이 손금을 보니 올해 안으로 큰 재물이 들어올 징조가 보이는구만.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동쪽에서 오는 사람은 멀리하게. 그자가 재물을 가로챌 수 있어. 아낙네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얼마예요? 동전 10립만 주게. 아낙네는 기꺼이 돈을 내고 절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인은 돈을 품속 깊숙이 넣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요.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 줄 몰랐어. 그날 아침 부인은 답명의 손님을 받았습니다. 적게는 5립, 많게는 20립까지 받아냈지요. 모두 합치면 쌀 한 가마니 값이 넘었습니다. 부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돈을 세었습니다. 사또댁에서는 돈이 부족할 리 없었지만 이렇게 직접 번 돈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부인의 새벽 외출은 규칙이 되었습니다. 닭이 첫 울음을 울면 부인은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얼굴도 대충 씻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장터로 향했지요. 부인에게 점쟁이 노릇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쾌감이었습니다. 사또댁에서 부인은 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엎드려 절하고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터는 달랐습니다. 점쟁이님 정말 신통하십니다.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부인을 찾아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인이 누군지 몰랐지요. 그저 신통한 점쟁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 느낌이 좋았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고맙다는 말까지 듣는 것.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내가 아무렇게나 짓거려도 다들 믿는단 말이야. 부인은 돈을 세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인의 점집은 장터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요즘 장터에 새로운 점쟁이가 있는데 그 양반 정말 신통해. 내 친구가 거기 갔다가 대박이 났다던데?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명이던 손님이 이제는 10명이 넘게 찾아왔지요. 부인은 장사 수완도 점점 늘었습니다. 아이고 부인. 이 손금을 보니 큰일이로구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네? 정말입니까? 하지만 걱정 마시게. 내가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 이걸 남편 베개 밑에 넣어두게. 그러면 그 여자는 저절로 떠날 거야. 부인은 종이에 아무렇게나 글씨를 휘갈겨 부적이라고 건넸습니다. 그리고 돈을 20잎이나 받아냈지요. 세상 사람들 참 바보 같아.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돈을 내다니. 부인은 속으로 배꼽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고한 사또 마님으로 변했습니다. 비녀를 꽂고 화장을 하고 하인들한테 버릇없이 굴었지요.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음날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장터로 나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이 가진 은밀한 취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부인이 장터에서 점을 봐주던 중 한 할멈이 찾아왔습니다. 할멈의 손을 잡아보니 손금이 온통 주름투성이었지요. 할멈, 올해 안으로 큰 재물이 들어올 것이요. 부인이 평소처럼 좋은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할멈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물었습니다. 재물이요? 우리 집에 곡식 한 톨도 없는데 무슨 재물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부인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들어온다는 거 아니요? 하늘이 도울 것이요. 하늘이 도운다고요? 점쟁이님, 우리 아들은 작년에 사또한테 세금 못 낸다고 곤장 맞고 죽었어. 며느리는 병들어 누워있고 손주들은 굶어 죽기 직전이요. 이런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들이 혹시 남편이 때려 죽인 그 백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부인이 말을 더듬자 할멈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역시 점쟁이란 것들도 다 거짓말쟁이구만. 그날 부인은 일찍 장터를 떠났습니다. 할멈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부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펴고 앉으려는데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봐라. 장터를 점검하라.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가 관졸들을 거느리고 장터를 순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부인은 재빨리 자리를 걷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 구석으로 몸을 숨겼지요. 사또는 장터를 돌아보며 상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요즘 장터에 사기꾼들이 많다더군. 특히 점쟁이라는 놈들이 백성들 돈을 뜯어먹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부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쟁이를 발견하는 즉시 잡아들여라. 곤장 50대를 때릴 것이다. 사또의 말에 부인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또 부인이 장터에서 점쟁이 노릇을 하다 잡혔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야말로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또는 부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부인은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인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점쟁이 노릇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요. 위기를 넘긴 부인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이 뭘 알겠어. 나는 절대 안 걸려. 부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는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나가기 시작했지요. 물론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나갔습니다. 손님도 점점 늘었습니다. 하루에 20명도 넘게 찾아왔고 벌어들이는 돈도 쏠쏠했지요. 부인은 이제 단순한 송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주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적을 집 대문에 붙이면 귀신이 못 들어와. 이 돌을 물에 담가 마시면 병이 낫는다. 이 나뭇가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자면 태몽을 꾼다.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돈을 냈지요. 부인은 뻔돈을 모두 자기만의 비밀 장소에 숨겼습니다. 마루 밑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돈주머니를 넣어뒀지요. 이 돈으로 뭘 할까? 비단도 사고 장신구도 사고. 부인은 날마다 돈을 세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점점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도 부인은 어김없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지요.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부인의 점집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오늘은 대박이겠는걸. 부인은 속으로 기뻐하며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터를 점검하라.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사또였습니다. 그것도 관졸 10여 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늘은 왜 또? 부인은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1000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말았지요. 그 순간 사또가 부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점쟁이가 있구나. 부인은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를 바꿔 대답했지요. 예. 소희는 그저 끼니나 때우려고.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점쟁이냐? 장터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부인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과옵니다. 사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내 운세를 봐라. 점쟁이가 그렇게 신통하다는데 내 앞날이 어떨지 궁금하구나.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운세를 봐주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부인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또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또의 손바닥을 잡았습니다. 평소 자기가 얼마나 자주 잡아봤던 손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어르신의 손금을 보니 부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평소 부인이 남편에게 품었던 불만이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르신은 지금까지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어 재물을 쌓으셨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재물은 모두 부정한 것이옵니다. 곧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옵니다. 뭐라고?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인은 정신을 차려야 했지만 입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쌓은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며 명예도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인연이 지금 감히. 사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졸들이 일제히 부인을 향해 다가왔지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또인 나를 모욕하다니. 당장 얼굴을 벗겨라. 관졸 하나가 부인의 얼굴을 가린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부인? 사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사또 부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여보.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또를 불렀습니다.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시뻘개졌지요.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사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게 사또 부인이라고? 세상에, 사또 부인이 점쟁이 노릇을 했다고? 하하, 이거 웃기는구만.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사또는 창피함과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주인 마님이 장터에서 점쟁이 노릇을 하다 걸렸으니 이보다 더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전현을 끌고 가라. 사또가 관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관졸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 부인을 어떻게 끌고 간단 말입니까? 소문은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또 부인이 장터에서 점쟁이 노릇을 했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했다던데?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구만. 백성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평소 자기들을 깔보고 천하게 대하던 사또 부인이 장터에서 점쟁이 노릇을 했다니 통쾌하기 짝이 없었지요. 사또는 관아로 돌아가자마자 부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요? 사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지요. 내가 당신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비단옷도 사주고 장신구도 사주고 원하는 건 다 들어줬지 않소?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재미있어서. 부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재미라고? 사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재미를 보는 사이에 나는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됐소. 이제 사또로서 체면도 다 잃었소. 사또는 부인을 내실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의 위신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관아의 일을 보러 온 백성들은 사또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점쟁이 마누라를 둔 사또라지? 그러게 말이야.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고을을 다스린다고. 사또는 백성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이미 온 고을에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급 관청에서도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감찰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또, 요즘 고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사또의 부인이 장터에서 장사를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오? 감찰 관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부인이 혼자 한 일이옵니다. 소인은 전혀 몰랐사옵니다. 몰랐다고? 집안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또가 어찌 고을을 다스린단 말이오? 감찰 관리는 사또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백성들한테서 과도하게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제보도 들어왔소. 이것도 해명해 보시오. 사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부인일로 체면이 떨어지니 평소 감춰왔던 비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감찰 관리는 며칠 동안 고을을 조사했습니다. 사또의 창고를 열어보니 쌀과 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백성들한테서 과도하게 거둬들인 것들이었지요. 이 많은 곡식이 어디서 나온 것이요? 그건. 사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찰 관리는 장부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사또, 당신은 백성들한테 정해진 세금보다 2배나 더 거둬들였소. 그것도 모자라 송사를 마칠 때마다 뇌물을 받았고. 감찰 관리가 장부를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탐관오리 행위요. 한양에 보고해서 벌을 받게 할 것이요. 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감찰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사또 부인의 일로 체면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런 비리까지 저질렀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소? 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부인은 내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부인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또는 탐관오리 행위로 벼슬이 박탈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고을의 사또가 아니었지요. 이제 어떻게 하지? 사또는 멍하니 공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관아에서는 사또 가족을 내쫓으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짐을 싸시오. 당장 관아를 떠나야 하오. 관졸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평소 사또한테 굽실거리던 관졸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또가 아니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또 부부는 허둥지둥 짐을 쌌습니다. 평소 넘쳐나던 피단옷과 장신구들을 포다리에 담았지요. 관아를 나서는 순간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점쟁이 마누라 간다. 탐관오리 쫓겨난다. 백성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사또 부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고고하던 부인도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요. 사또가 부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또 부부가 떠난 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저 탐관오리가 쫓겨났구만. 부인도 꼴 좋다.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깔보더니. 장터에서는 사또 부인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나저나 사또 부인이 점쟁이 노릇을 한 게 참 웃기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있는 집 마님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점쟁이 짓을 했을까? 한 늙은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게 재미있어서였지. 뭐라고요? 사또 부부는 애초에 백성들을 사람 취급 안 했소. 세금 뜯고 뇌물 받고 그런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 점쟁이 노릇도 재미로 한 거지. 늙은이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구만. 결국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거로군. 백성들은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남을 속이고 깔보며 살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새로 부임한 사또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한테서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송사도 공정하게 처리했지요. 이제야 살만하구만.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관할을 쫓겨난 사또 부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또 부인의 점쟁이 소문이 이미 한양까지 퍼진 탓이었지요. 저 사람들이 점쟁이 마누라를 둔 탐관오리래. 우리 집에는 오지도 마라. 친척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사또 부부는 할 수 없이 작은 초가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아에서 호의호식하던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지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요. 사또는 날마다 부인을 탓했습니다. 부인도 더 이상 예전의 고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손수밥을 짓고 빨래를 했지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부인은 날마다 후회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을 속이며 느꼈던 쾌감은 이제 부끄러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한때는 권력과 재물을 마음껏 누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들이 빼앗았던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이 저지른 죄는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또 부인의 점쟁이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하나의 교훈이 되었지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백성을 깔보고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친다는 것.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이 재미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간으로서 길을 잃은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또 부인은 돈이 부족해서 점쟁이 노릇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미는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지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속이며 사는 길입니다. 정직한 길은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평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남을 속이는 길은 당장은 쉬워 보여도 결국에는 파멸을 맞게 됩니다. 사또 부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